지금으로부터 20년 전인 1992년 2월 19일 3년 7개월간의 길고 긴 협의 끝에 남북 기본합의서가 발효됐습니다. 하지만 화해, 불가침, 교류 협력의 방대한 합의에 열광했던 그 기억도 이제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남북 관계의 출구를 찾지 못하는 오늘, 기본합의서의 의미를 재조명해봅니다. 사실상 전 세계가 주목하는 남북통일회담, 고위급 회담 제1차 회의. 남과 북은 신뢰를 바탕으로 화해와 불가침, 교류와 협력을 실천해 나아가야 할 것이며 매우 중요한 합의서고 우리 민족이 다 공동으로 기뻐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92년) 발효된 남북 기본 합의서에는 화해와 불가침 교류 협력에 대한 광범위한 남북 합의들이 담겨 있다. 먼저 남북은 체제 인정 등 화해를 위한 조치에 합의했다. 군사적 불가침을 담보할 세부적인 조항들도 명기됐다. 남북은 이와 함께 다각적인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천명했다. 특히 동시에 채택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통해 남북은 핵전쟁 위험을 제거하고 평화를 조성하기 위해 핵무기 개발 금지와 사찰에 동의했다. 남북 기본 합의서가 만들어지기까지 3년 7개월간 모든 과정의 실무에 깊이 참여했던 구본태 당시 통일부 통일정책실장.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고생 많이 하시죠. 그래서 이 기본 합의서와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이 상호 연계된 사항 속에서 이것을 이행하는 부속 합의서, 또 이걸 추진하는 공동위원회, 이런 것들 일련의 체계를 다 통틀어서 남북 기본 합의서다, 이렇게 아마 보는 것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화해, 불가침, 교류 협력과 핵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합의, 여기에 더해 합의를 실천하기 위한 기구 설치와 부속 합의서까지 채택했던 남북. 당시 이런 파격적인 합의가 가능했던 배경은 무엇일까? 남북 기본 합의서가 이제 만들어진 시기는 말 그대로 역사의 격동기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전반적인 탈냉전 시대에 특히 이제 사회주의권이 이제 하나둘씩 체제 전환을 하면서 독일 통일과 소련 연방 해체. 소련 연방이 오늘 밤 공식으로 소멸됐습니다. 그리고 연이은 사회주의권 붕괴로 당시 전 세계는 탈냉전의 시대를 맞이했다. 노태우 정부는 시대의 흐름을 놓치지 않고 중국 등 공산권 25개국과 수교했다. 국제적 고립으로 위기의식이 높아진 북한, 그리고 북방 외교를 지향했던 남한이 적극적으로 회담에 나서면서 남북 기본 합의서가 탄생할 수 있었다. 우리로서는 그 당시 노태우 정부였었는데, 노태우 정부에서 이런 시기, 이런 제2기 냉전 해체 과정에 적절한 대응을 했다고 봐요. 북방 정책을 전개하고 그리고 남북 간의 기본 합의서를 만드는 이런 궤도에 딱 정확하게 잘 접점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3년 7개월간의 길고 긴 협의 끝에 나온 남북 기본 합의서. 극도의 불신과 대결을 지속해온 남북이 방대한 양의 합의를 이뤄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우리 당시 강용원 총리가 기조선 마지막 부분에다 뭐라고 넣었느냐 하면은 북한이 남조선 혁명 전략을 포기하거나 수정해야 된다, 그렇게 수정하라, 이렇게 그 기조연설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야단이 났어요. 그 일 때문에 북한 대표들이 전부 일어나서 빨리 철회하고 사과해야 하라고 아우성을 했는데, 주장은 뭐냐면은 혁명의 수도 평양에 와서 혁명을 포기하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에 대해 있느냐 이거야. 수많은 우여곡절 끝에 이루어낸 남북 간 합의. 하지만 기쁨도 잠시. 합의는 이행 단계에 이르지 못했다. 북한은 핵 재처리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현재 이를 시험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우려했던 북한 핵 문제가 터져나온 것이다.
근데 이게 이제 북한이 이제 핵개발 조짐이 좀 보이자 남쪽은 바로 한미 군사 합동 훈련을 재개하겠다고 선언을 했고, 그러면서 북한은 다시 거기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면서 핵개발을 더 가속화하게 되고, 결국 이제 94년에 1차 북핵 위기까지 되면서 이제 남북 합의라는 것은 거의 이제 휴지 조각이 되는 그런 상황에 처했다고 봐야죠. 북한 핵 문제와 상호 간의 불신이 남북 합의서의 이행을 가로막은 것이다. 하지만 남북 기본 합의서는 이후 남북 관계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2000년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 남북 이산가족 상봉과 철도, 도로 연결, 활발한 경제 교류 협력은 어쩌면 기본 합의서가 있었기에 가능했을지도 모른다. 구체적인 사업 프로젝트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 한 100여 개가 넘습니다. 이 100여 개가 넘는 이 프로젝트는 그 이후에 남북관계에서 제기했던 여러 가지 남북관계 합의서나 제안 또는 어떤 화해 협력을 위한 내용들이 그게 그 뿌리가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기본 합의서가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2000년대의 그러니까 남북관계의 그 진전이 있을 수 있었던 거. 구체적으로는 이제 2000년 6.15 공동선언, 그리고 나아가서 2007년의 이제 그 14 공동선언으로 이제 만들 수 있었고. 현재 남북 관계는 당국 대화 단전은 물론 직접 무력 충돌까지 벌어진 상황. 오랜 불신을 딛고 화해와 불가침 교류 협력을 합의한 기본 합의서가 다시 주목되고 있다. 남북 관계가 기본 합의서 수준 이전으로 후퇴를 했다라고 한다 그러면은 일단 물론 이제 오늘날의 상황에 남북 기본 합의서에 100% 들어맞는 건 아닙니다만은 과거에 남북한이 이런 선에서는 서로 같이 하자라고 합의를 했던 부분들을 정신을 일단 되살려야 된다는 부분들도 있고, 북핵 문제 해결과 평화체제 구축 등 산적한 현안의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라도 남북 기본 합의서 등 남북 간의 합의를 이행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가 그간에 해왔던 7사 성명이나 남북 기본 합의서, 그리고 그 위에 여러 가지 많은 합의서들이 있습니다. 이 합의서의 틀들을 다시 재점검하고, 그리고 그런 앞으로 다가올 그런 남북 화해 협력의 그런 국면에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출구를 찾기 힘든 남북 관계. 20년 전 남북이 이루어낸 남북 기본 합의서는 남북 관계를 회복하고 평화 공존을 이룰 수 있는 자산이 될 수 있다. 발효 20주년을 맞은 오늘, 남북 기본 합의서에 대한 재조명이 필요한 시점이다.